네, 지금부터 49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성, 김성경, 김민재, 행효, 오기, 이연자, 용가. 자, 보실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기 상담을 들어주면서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절에 있으면서 해인사 승가대학이라고 해서 경전을 불교 사상이죠. 불교 공부를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또 부족해서 이제 중앙승가대학이라고 또 거기서 현대적으로 논문 쓰면서 논문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하면서 또 이제 참선하는 거, 뭐 이렇게 명상하는 거 공부하고 이러면서 실상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신도들이 와가지고 스님 상담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사연은 전부 백천만가지다. 사연이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고민이고 걱정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요. 하도 부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석삼년을 하는 동에 부처님이 항아리를 4개를 선물로 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항아리 4개를 선물로 줬는데 한쪽에 배가 고프면 항아리 한쪽에 가서 뚜껑 열면은 돈과 음식이 나와서 살겠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그것만 갖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겠고, 부부가 있어야 되겠고, 자식이 있어야 되겠고, 항아리 한쪽을 또 거기 가서 빌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거기에서 이제 남편도 생기고,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생기고,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다. 또 이제 한쪽 항아리를 여니까는 말이요. 건강이 약초가 나와서 건강을 해먹고 음식도 해먹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고 연구하면 거기서 이제 약초가 나오고 병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든지 회사 아니면 사업이든지 뭔가가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놈을 키우고 관리하고 챙기고 하느라고. 그러면 그쪽 항아리 가서 이렇게 뚜껑 열고 챙기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4개의 항아리를 챙기는데 한쪽을 돈하고 챙기다 보면 나머지 것이 또 부족한 거야. 그러면 또 그쪽에 가서 또 가족 챙기라고 이제 자식도 챙기고 부인 남편도 서로 챙기고 그러다 보면 또 옆에 게 부족한 거야. 또 건강 챙기고 음식 챙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회사가 또 신경 쓰이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아주 종일.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인생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 할까? 우리가 이제
그 인생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우리 직업 아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불행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실패인가, 이래야지 우리가 본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나 정성을 들이는 곳에서 자기의 가족이나 세상이 길이 열린다 하는 거요. 다시 말하기에 첫 번째, 돈을 벌고 싶으냐? 그러면 마음을 돈에다 맞추어서 자기가 처신하고 노력하고 챙기면 돈이 벌리고, 내가 가족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가족을 착실하게 챙김으로 해서 가족이 건사가 되고 유지가 되고 행복해지고, 이제 내가 건강이 챙겨지고 싶으냐? 그러면 또 건강 챙기면 건강이 유지되고, 내가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을 챙기느냐?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어서 잘 챙기는 사람은 살고, 못하는 사람은 못 산다는 거요. 그럼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게 돈이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중국의 고사가 있어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중마고 4명이 있었어. 서달이라는 장군, 탕화, 덕흥, 요 4사람이 뭉쳐가지고 열심히 단합해서 원나라를 쫓아버리고 명나라를 딱 이루어냈다는 거요. 고생해서. 그 이제 주원장이 중팔에서 이름을 주원장으로 고쳤지만, 황제가 되고 나니까 옛날 친구들이, 이놈들이 자기하고 친하다고, 고생 같이 했다고 개국공신했는데, 탕화라는 친구는 이게 지가 황제보다 더 거창하게 큰 집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권세를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안 되겠다. 왜냐면 그 부정부패가 들어오니까 그 황제가 친구라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사니까 그래, 저놈 죽여라 그래. 탁 죽여. 탕화라는 사람은 매간매직을 해갖고 없는 사람들 뺏어갖고 그렇게 자꾸 그 부정을 저질러갖고 걸려가지고 이놈 안 되겠다 죽여라. 그러나 서다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장군이 돼가지고 북방이 원나라하고 싸우고 맨날 가서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언제나 겸손했다 하는 것이, 언제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항아리 얘기를 하고 있어. 권력 앞에, 돈 앞에 나는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위가 몇이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누가 많아서 나한테 이 돈을 주느냐 마냐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버리면은 돈 가진 놈이 이놈이 친구다고 딱딱 앵겨붙고 이놈이 말이야, 돈도 없는 놈이 돈 벌라고 온 놈이 나한테 고집 세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그 사람 왜 써? 뭐라고 돈 줘? 그냥 너 나가. 이래버리지. 그러니까 이 서다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서 철저하게 충성을 바쳤다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창업 공신이니까 나하고 밥상 겸상하자. 그런데 황제가 밥상을 차려서 같이 먹자 해도 이 친구니까. 근데도 이 서달이라는 옛날
어린 친구가 황제인 주원장이 친구인데도 절대 겸상을 안 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밑에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요. 돈 앞에 충성을 바치는 자,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항아리의 기준점은 뭐냐?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예, 무대대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절대 돈이 나를 안 따라온다. 저 들판에 있는 강아지가 말이요,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잡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 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강아지가 좋아하는 뼈다구 하나 들고 있으면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도망쳤다가도 돌아온다는 것이요. 돈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는 뭐요? 자존심도 버리고 저 밖에 나가보세요. 슈퍼나 식당 주인들이 당신들 착한 사람만 와서 물건 팔아줘요. 아니면 성질 고약하고 별난 놈, 웃기는 놈 와서 물건 팔아줘요. 그래요. 자존심 세우고 찬밥, 더운밥 가리고 먹을 게 없다는 것이요. 별로. 슈퍼마켓 주인도 저녁이 되면 진상, 술 먹고 꼬그라진 놈들, 별놈들 다 와서 물건 판다고 와서 속을 새긴다는 것이죠. 식당 주인도 마찬가지. 장사할 때는 간쓸게 빼고 돈만 보고 산다는 것이요. 그러니 돈의 가치를 아는 자,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좋아하는 게 뭐요? 내가 용역을 부르면 용역에 와서 일할 때 말 이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 그러면 기술자인 내 맘대로 하셔야지 스님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 편리한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또 일을 시켜놓으면 대충 시간을 끌어먹어. 이 사람의 건축업자들은, 기술자들은 시간을 열심히 안 해요. 절대로. 열심히 안 해. 그래갖고, 돈은 또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내일 모레 계속 일을 주냐고 안 주지. 그러니까, 세상 사는 기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네가 사장하고 네가 남 돈 줘가면서 일을 부려야지. 남의 집 일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판하려고 그러고 농땡이 치라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대충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하려고 돈이 좋아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충성을 바쳐서 주인이 돈 주는 사람을 맞춰서 굳이 아주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말이요, 주인이 그 일하러 오는 사람이 말이요, 사장이 돈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다 대놓고, 막, 인사도 안 하고, 틱틱거리고, 대답도 안 하고, 무대대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 일을 주려고 하고서 성질 고약한 버장머리 놈한테 돈이라는 것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 벌기 싫다는 말이지. 결론은 그런 성질을 가지면 나는 가난하게 살겠어 하고 작정하고 살아라. 첫 번째 항아리 포기. 이렇게 그러라는 것이. 근데 이게 인생의 이치가 스님 어느 편입니까? 스님은 자기 감정 편입니까? 자기 이익 편입니까? 무엇인 편입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 제대로 이렇게 능력껏 자기 역량을 잘 해서 자기 일을 잘 막아주는 사람, 기술자가 와서 기술자 값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농땡이 치는 건 안 좋아하는 건 당연한 짓하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두 번째 항아리가 무엇이냐 먼저 가족이라는 것이요. 근데 가족이 어느 편이냐면 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보고 야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은 엄마 편, 딸은 아빠 편 이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족이 싸워. 거기서 그 누구 편이냐가 고부 갈등도 있어.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고 남편이 간섭을 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가족이 싸우면 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말이요 100,000,000번 지는 실수하면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실수 잘못 한번 하면 그냥 뒤지고 엎어서 막 삐지고 달치고 하는데 속을 새기는데 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족의 사랑이 유지되려고 하면요 100,000,000번 양보를 하고 100,000,000번 용서해 줘야 되고 100,000,000번 사랑해 줘야 그놈이 가족이 유지된다는 것이요. 가족의 항아리가 유지되고자 한다면 한 생각 누구 편이 아니라 한 생각 지혜롭고 현명하게 저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아리도 그렇게 유지되는데 깨지는 것이 있다는 게 깨진다. 그게 무엇이 깨지냐 그러면 삐지고 달치고 깨지는 것이 이게 말 한마디에 그냥 홀딱 그냥 사다리 나버린다는 것이요. 사다리. 그게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신구의 삼업을 예쁘게 사용을 해서 가족을 사랑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가족이 깨진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돈을 좀 번다고 해서 남자한테 말하는 것은 네가 돈 벌어준 게 뭐가 있냐 무시하고 또 술 좀 적당히 쳐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남자가 못 살아요. 돈을 지가 좀 더 벌어왔다고 유세하면 남자는 또 자존심이 못 산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남자도 매 한 가지요. 부인이 고생해서 살림하고 이 돈도 벌고 집안 살림도 하고 그러면 남자는 또 알아줘야 되는데 와서 좀 지저분하다고 이따구로 무엇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부인은 또 도망쳐버리게 돼 있어. 남자도 도망쳐. 너무 이잡듯이 잡아버리면 가족이 깨져. 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사랑의 항아리를 지키고자 하느냐 하면은 디테일한 표현 속에서 살고 죽고 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마도 소크라테스 같은 남자 만나면 여자는 못 살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는 유명한 철학가고 유명한 사상가에서 제자들이 많아갖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생각해 보시오. 남자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지가 철학가고 사상가고 교육을 백날해서 제자를 몰고 다닌다 치더라도 생전가에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돈을 안 벌어와요. 맨날 돌아다니니 맨날 집에 있는 돈 고생해서 벌어놓으면은 돈 갖다가 말이야 지금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술 퍼먹고 밥 먹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시간 남 틈틈이 막 사람들 우르르 데려가서 집안에 맨날 그냥 뒤치다거리 음식 해내나 정신없어요. 이런 남자 망고에 도움이 안 되니까 소크라테스 마누라는 악처라고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아리 못 지키는 거야, 이게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부부가 고부 갈등에 싸워도 망하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 편 들어야 돼? 마누라 편 들어야 돼? 주부 엄마 편 들어야 돼? 이게 세상이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인생의 딜레마에 자꾸 빠져.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아. 늘 보면은 직장도 보면 꼭 속색인 놈 꼭 있고, 거기 일하러 어디 나가도 꼭 속색인 놈 꼭 있고, 어디를 가도 인간은 서로 치기 질투하고 갈등이 있고, 속색인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두루미가 바닷가에 가니까 홍합 조개 큰 게 있어서 턱 쪼았는데 그놈이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두루미 주둥이가 잡혀갖고 이게 열리지도 못하고 닫도 못하고 저게도 지가 저 두루미 주둥이 잡았는데 놓으면 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꽉 다물고 놓지도 않고 그리고 둘이 뒤지기 싸우니까 어부가 지나가다가 웃긴다 저것들 그러면서 홀랑 잡아버렸다는 거 아니야. 어부질이 부부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냥 박살나는 거야. 그게 인생살이야. 그러니 가족도 기준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삼강 오륜에 있어서 보면은 옛날 이제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이라고 하는데 부의부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차라고는 안 맞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요 여자도 돈 벌어. 옛날엔 여자들은 돈 안 벌고 집에서만 있었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비부자, 유할 위자, 부인 부자. 그러니까 부의부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은 남편을 중심으로 살고 이게 부의부강이라. 근데 남편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남편은 놀고 부인이 돈 벌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내조해서 부인이 돈 잘 벌어오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집안의 중심은 뭐냐면 웬만하면은 돈 버는 사람 중심으로 내조하고 챙겨주면서 사는 것이 이 사고방식 철학의 기준이라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하면 돈은 돈에다 맞추어서 내가 처신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가족이 성공하는 쪽으로 기준을 중심을 두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인생 철학을 둘러보니 그렇더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옛날처럼. 예. 음식도 건강도 매 한 가지요. 지나치게 먹어서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권력을 보는 눈 가진 자가 권력을 쟁취할 수가 있어. 권력 가진 사람한테 잘 충성을 바쳐서 서열에 맞추어서 나보다 높은 사람 잘 섬길 줄 아는 자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그게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잘.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것도 서로 현명하게 잘 만나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의심을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집안도 있어. 남편을 너무 의심해갖고 24시간 핸드폰 켜면 옆에 누가 있는지 비춰! 막 24시간 감시하고 누가 저거 남편하고 말만 붙이면 그냥 어떤 년이 이빨이 막 죽이려고 살리려고 막 이러고 숨도 못 쉬게 잡아채는 여자가 있다. 그런 미친 짓거리 하면 이혼이야, 이혼. 그거 못 살아. 가족 못 지켜, 그거. 생각해 보시오. 불교 경전에는 삼량이라는 것이 있어. 이건 이제 여기까지 대충 하고 마칠 텐데. 혈량, 비량, 성은량이라는 게 있는데 무엇을 사물을 관찰할 때 이 세 가지 기술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내가 정확하게 사실을 봤어. 연놈들이 못해서 자고 나오는 걸 봤어. 그 혈량이 현장을 들켰잖아. 그런 건 사실이니까 내가 이렇게 확신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비량이라고 해요. 비량. 무슨 말이냐면은 담장에 보니까 소뿔이 지나가고 있어. 비교해 보니 저게 소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성은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한 것을 믿어도 된다는 것이요.
근데 맹점이 두 번째에 있다는 게 비유할 때 담장 안쪽에 섣불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섣불 두 개를 들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 늘 뭐 소가 진짜 거기 지나가는 법 있어?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을 보고 웃으면서 농담하는 거지. 진짜 둘이 사랑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대화해서 하는 거요? 근데 그걸 못 봐갖고 막 이 잡듯이 잡아버리고 그냥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 버리면 가족이 파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사고방식의 중심이 잘된 사람은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비량, 사실이 아닌 걸 갖고 막 이 잡듯이 잡고, 그 둘이 대화 좀 했기로서니 그거 갖고 막 그냥 이 중내 산에 그냥 막 남자를 갖다가 막 집어 뜯고 뭐 천벌을 맞아라 나가서 막 칼마다 뒤져버리라 막 이렇게 악담으로 그 정신병자지 그게 정상이 아니다. 인생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더라는 거 내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 비량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오얏나무 가지에서 뭐 이렇게 각거를 손질하지 않고 뭐 참외밭에 가서 뭐 신발끈 고치지 말라고 너무 여자면 내 거 아니면 괜히 가서 옆에 가서 찍적거리고 말 걸고 손대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오해를 받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봤을 때 저 남편하고 다른 여자가 막 희덕거린 꼬라지 못 부는 것처럼 반대로 또 남자도 조심해줘야 돼. 너무 여자하고 말이요. 악수하고 말이요. 막 손잡고 말이지. 심심하면 막 가서 스킨십 해가면서 농담 주고받고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하면은 그건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생 철학을 비교해서 현실하고 딱 대조해 보니까 그거는 쌍방이 다 중도심으로 처신 잘하고 말 잘하는 데서 가족이 유지된다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루어졌으므로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한용운 스님의 시를 하나 비유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이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 눈을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굳힐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알 수 없는 거요. 알 수 없는 가운데 미묘한 기준, 인생의 뼈대와 기준을 찾은 사람은 성공할 것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중심을 찾지 못하고 그 알 수 없는 그 기준과 뼈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첨보 걸음걸이와 말과 행동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실수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 파탄되고
돈도 안 벌리고 다 자꾸 인생이 후퇴를 하게 된다. 이 말을 인생 철학과 현실과 믹서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이 연자 연가시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오묘한 기준점, 그거를 당신이 눈을 뜬다면 이것이 바로 극락왕생의 길이고, 만약에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또 저승에서도 오랫가락 헤매고 판단을 헤매가지고 그냥 또 스스로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도 인간다운 기준점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것은 인생의 올바른 기준점이다 하는 것이. 상대방이 옳고 그르고 부모가 어떻다 쓰다 달다 하지 말고 내가 다 했음을 기준점에 삼으면 그게 바로 왕생 극락에 향 피우고 있어. 아직 살아 있어. 이따가 그러니까 이따가 해. 지금 여기 있어. 지금 타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테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오묘한 기준점이고,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잘 돼서, 이연자 영가님은 김민성, 김성경, 김민재 가족들이 나쁜 건 막아주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당신이 오묘한 기준점에 눈을 뜨면은 오늘의 제가 이 설법하는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왕생 극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족이 또는 당신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준점을 잘 잡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법의 왕생 극락의 길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드렸다는 것이에요. 저의 종합적인 공부를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